자, 주말 공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이 코로나19 반전 스토리. 앞으로 첫 번째 반전 스토리는 저희가 주요국들의 정책, 모멘텀으로 또 뭐 대규모 재정 정책, 또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또 통화 정책해서 미국, 뭐 유럽, 또 아시아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반전 스토리는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왜냐하면 나올 재료들이 다 나왔잖아요. 주말에 미국 장은 또 하락 마감했고 여러분들의 걱정은 다시 올라서기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반전 스토리가, 다음 반전 스토리는 어떻게 만들어질지, 그 사이에 여러분들은 어떤 전략으로 가셔야 되는지, 거기서 무엇을 취해야 하는지, 지금은 뭘 조심해야 되는지, 지금은 그죠? 뭐를 더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인지, 자, 이런 것들을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3월 19일이었나요? 예. 시장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기가 바로 지난 목요일. 그때는 진짜 역대급 폭락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역대급 폭락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얘기는, 지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저렴하게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여러분들 코스피에서요, 일부 뭐 은행주라든지 뭐 이쪽에서는 2008년도에 폭락 때 최저점 있죠? 최저가. 또 동일하게 찍은 가격대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도 있어요. 그죠?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저렴하게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는 맞다. 근데 이것이 단순하게 주식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기회, 그분들한테만 기회가 있는 건 아니에요. 기존 분들한테도 마찬가지다. 그죠? 무슨 소리냐? 손실이 나고 있는데, 그죠? 자,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반전이 나올 수 있는, 그죠? 리만 때하고 비교도 많이 해드렸고요. 자, 최근에 추가할 수 있는 기회, 또 신규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들이, 그죠? 지난 3월 19일 그때서부터 있었던 거죠. 왜? 이 폭락장이 더없이 좋은 기회였던 겁니다. 이때가 절정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반전 스토리는 한 차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좀 나왔죠. 그래서 다시 본질로, 그죠? 시선이 이동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지금은 주식을 사 모아야 되는 시기 맞다. 그런데 2008년하고 다른 건 딱 한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위태위태할 때, 시장이 공포스러울 때 우리는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뭐 지난 일주일간도, 지지난주 목요일이 최악이었고요. 그때서부터 반전이 나올 때, 야, 이렇게 반전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 그런 반전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언제 있느냐? 자, 그것도 잠시 뒤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말에는 계속해서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이벤트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주식창, 모바일로 스마트폰 통해서 리뷰도 드리고, 종목 추천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고, 저 수급박스 앱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 황금 베팅 서비스는 종목 추천은 카카오톡으로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기, 그다음에 중장기 목표치를 따로따로 다 드립니다. 그리고 개장 전, 또 개장 초반, 또 마감 전략까지, 또 추천주 리뷰 점검들을 이렇게 글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푸시를 드려요. 문자 드리듯이. 그러면 여러분들 푸시 간 거 딱 눌러가지고 확인하시면 돼.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요거 황금 베팅 서비스 3개월 플러스 2개월, 오늘 2개월을 더 드립니다. 무료로 2개월 더 드립니다. 그래서 금액이 얼마냐면 66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예요? 1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죠. 아주 부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수급 박스, 이거는 1개월 이용 요금이 5만 5천 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종목 검색기 앱에서 1위는 수급 박스입니다. 그죠? 자, 요 5개월 27만 원 상당, 요거 무료로 5개월 동안 같이 이용하실 수 있게 보내드립니다.
자, 요거는 ARS 1668-4386, 1668-4386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저 요거 무이자 5개월 가능하니까 무이자 5개월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주말 미증시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미증시 점검하기 전에 우리 시장부터 먼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 코스피는 어제 변동이 좀 있었어요. 어제 상승 출발을 했다가 갭상승 출발했다가 조금 밀리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보통 요게 기술적으로 20일 이평선 사실 기술적으로 20일 이평선 지금 같은 상황에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부터 반전, 이게 지난주 목요일이에요. 이게 지난 3월 19일입니다. 3월 19일에 이렇게 폭락이 있었고요. 그죠? 그때가 사실은 가장 좋은 기회였죠. 제가 여기는 추가 매수하고 신규 매수하고 여기는 계속 담아가야 되는 자리라는 거를 계속 설명을 드리고 매수 추천도 드리고 추가 매수 의견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 1450, 1500, 1500 초반이었고 지금은 1700 한 50 정도 갔다가 어제 이렇게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어제 장중에 막 밀렸어요. 어제 오후장에 쭉 밀려 내려왔는데요. 요거를 분차트로 한번 보시게 되면 요 시기인 것 같아요. 요 시기. 여기 왜 밀렸냐? 미국의 슈퍼 부양체 하원 구두 통과가 좀 힘들어질 수 있다. 물론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하원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도 있었고 나스닥 선물이 변동이 좀 보이니까 어제 우리 시장도 이렇게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밑꼬리 이렇게 쭉 달리더라. 그죠?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래요. 장중에 변동은 컸어요. 요즘에는 변동이 큽니다.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보시면 어제 코스닥은요 4.5% 올랐었고 장중에는 마이너스 2.7% 떨어졌고 종가는 플러스 1.2로 끝났으니까 정말 대단한 변동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꼭 개별 종목처럼 시장이 그렇게 변동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순간 멘탈을 딱 놓치면, 그죠? 한순간 딱 놓치면 막 쏟아지면 막 팔아야 돼. 그럴 수도 있어요. 어제 그런 흐름이 또 나왔죠. 장중에. 그죠? 어제 오후장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 주말장에서. 자, 수급 주체를 동향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외국인들은 거래소 코스닥에서 상당한 물량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외국인들은 언제 컴백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코로나 이게 최소한 진정 국면으로 돌아서서 통제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시그널이 나와야 이제 매수할 것 같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안 사면 시장의 바닥은 안 오는 것이냐? 그거는 아니에요. 왜? 과거 2008년도에도 그랬고, 그죠? 역대급 폭락이 있었던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산 경우는 거의 별로 없어요. 가장 이번 사태 이전에 가장 가까운 급락장이 언제 있었냐면 2019년도 8월에 있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플러스 거기에 그 여파, 후속 여파 플러스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소재 수출 규제 요 이슈로 해서 급락이 나왔던 그 상황에서도 외국인들은 한 달 내내 8월 한 달 내내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때 주식을 매수한 쪽은 개인 투자자들하고 연기금이었고요. 외국인들은 그로부터 시장이 폭락한 다음에 이 바닥에선 주식을 못 사다가 이렇게 해서 9월 넘어서 10월 11월 넘어가면서 여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순매수에 가담을 해갖고 거기서부터 6개월 시장은 올랐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셔? 여기서 중요한 건 핵심은 이 바닥을 만드는 게 꼭 외국인들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이 바닥은 개인 투자자들과 연기금이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자별로 한번 흐름을 한번 보시자고요. 네, 거래소를 한번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은 지금 이렇게 계속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연기금은 계속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순매수를 하고 있다. 여기에서 좀 특징적인 거는 지금 역대급 폭락이 나오다 보니까 새로운 자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새로운 투자자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새로운 기존에 하시던 분들도 투자 금액을 계속 늘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징적인 건 뭐냐면 이 자금들이 거의 대부분 단기 자금보다는 길게 가겠다라고 보고 있는 자금이라. 그죠? 자, 이거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환율도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원달러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요래요. 요거는 좀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의 저점하고도 좀 연계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죠? 예. 자, 보세요. 여기는 환율이 지금 1200원대 이상 이제 1220원, 1230원 돌파하면서 막 지금입니다. 이때 코스피는 폭락했겠죠? 그죠? 여기가 절정이었어요. 이 절정이 얼마냐? 1296원. 그죠? 1296원이었습니다. 3월 19일 날. 1296원이 피크였습니다. 이때 코스피는 얼마야? 1400대. 1400대를 봤습니다. 이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역대급 폭락이라고 해야겠지. 역대급 폭락이 있었죠. 그때 저도 참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왜냐하면 그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자 제가 한번 그거를 여기 있네. 그날 거래소는 그때 코스피가 정확하게는 얼마였냐면 1439포인트입니다. 여기 자 보세요. 여기 환율이 1296원 딱 만들었을 때 코스피가 1439포인트 1439포인트였어요. 거래소에서는 상승 종목 플러스 종목이 14개 종목이었고 마이너스 종목이 몇 개였냐면은 1300개였어요. 1300개. 코스닥은 10개 종목이 플러스였고 1%라도 오른 게 10개였고요. 890개가 두 자릿수 폭락이었습니다. 엄청나죠? 자, 그래서 요때 뭐가 있었습니까? 이날 3월 19일 날 오후 밤 10시 경에 바로 한미 통화 수합 체결 소식이 들립니다. 얼마? 600억 달러 규모로. 그래서 거기서부터 환율이 좀 안정되기 시작을 했다. 거기다가 미국의 그죠? 후속 조치들, 무제한 양적 완화. 또 우리도 긴급 조치들. 그래서 환율이 좀 안정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40억 달러 한미 통화 수합 이후에 40억 달러 정도가 다음 주에 이제 실제로 시중에 풀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주 중에. 자, 그럼 환율은 아무래도 조금 뭐 요 하단이 한 1200원 정도 일단 1200원 깨고 내려가면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내가 볼 때는 코로나가 이게 미국 유럽이 진정이 되면 환율은 1200원대 안쪽으로 내려올 거고요. 거기서 조금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전과 같은 여기 뭐 1300원을 위협하는 이런 상황은 좀 만들어질 가능성은 좀 낮다. 예, 물론 환율은 조금 오르겠죠.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제가 볼 때는 여기 1200에서 대략 한 1200 한 50 뭐 이 정도 라인을 좀 오가는 이런 정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주말 미국장 한번 보시게 되면요, 한번 쭉 들어보세요. 오늘 이 방송은 그냥 쭉 듣다 보면 이렇게 돼야 되고 앞으로 관전 포인트는 이 동네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어요. 조금 이따가 제가 재미난 것도 재미나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중요한 것들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보세요.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여기. 자, 제가 그 다우존스 산업지수 이 미국 시장 폭락이 막 나올 때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린 게 있어요. 제가 방송이나 공개 방송이나 회원님들한테
우리 그 지수 이거 주봉으로 한번 보시면요. 요 빨간색 있죠? 빨간색. 빨간색. 이게 뭐냐면 제가 소위 트럼프 라인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라인. 트럼프 라인. 그래서 3월 19일 날 이렇게 폭락이 나오고 얘네들 3월 19일 날은 어디냐면 막 여기요. 여기네 여기. 그 다음 날 우리 시장 폭락을 했죠. 근데 제가 22,000, 21,000이 딱 깨지면서 여기 이렇게 막 폭락할 때 제가 방송에서 특집 뭐 방송 출연하고 특집 방송 MC도 진행을 하고 그죠? 하면서 제가 여기 22,000이 딱 깨지면서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을 봐야 된다. 지금 가장 그죠?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가장 또 낙심하고 있으면서도 가장 화가 난 사람이 아마 이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올해 대통령 선거 재선을 앞두고 정말 공을 들여서 미국 경제를 살려놓고 미국 증시를 정말 역대급으로 화랑을 만들어 놓고 했는데 3년 동안 만들어 놓은 거를 다 까먹게 생겼다라고. 근데 그 시작점이 19,000포인트니까 여기다 갔다가 엄청나게 쏟아 부을 거라고요.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다 취할 것이다. 시장이 공포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2만이 깨지면 더 빨라질 거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기준선이 어디냐? 19,000포인트라고 그랬어요. 그죠? 19,000포인트.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던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이게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는 제가 이전에 이제 얘기를 해드렸어요. 언제 얘기 드렸냐면 3월 19일 날 다시 폭락장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점검합니다. 트럼프 라인과 트럼프 묘수. 뭐 묘수라고 하기보다는 트럼프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다 취할 것이다. 그죠? 실물 경기 침체를 물론 실물 경기 침체는 일시적으로 지금 이미 진행을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돈 풀겠다. 그게 지금 무제한 양조가 시작됐죠. 그게 뭘 의미합니까? 현금을 너네 나중에 이 코로나 다 진정이 되고 경제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재개될 때까지 내가 돈 꽂아줄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말에 역대급이었습니다. 그죠? 뭐가 역대급이었냐? 지난 목요일이죠. 예. 금요일 주말이 아니라 목요일. 미국의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뭐 역대급. 여러분들도 뭐 다 예상은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미 뭐 나오던 얘기고요. 뭐 다 할 수 있는 거고 주가 이미 반영됐던 거니까. 제가 무슨 얘기냐면 다우 기준으로 19,000 이하는 한국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무조건 저가에 담아라. 미국 주식 여러분들 잘 모른다. 그러면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닷컴. 뭐 그래 테슬라도 괜찮아. 이런 애들 담아두시라고. 아니면 미국 주식 지수를 담아두시든지.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이 19,000포 그래서 요거 쭉 한번 일간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여기 보세요. 요게 최저점이 18,200이었고요. 딱 하루 떨어졌어요. 3월 23일. 19,000포인트면 여기야. 그러니까 딱 하루 내려왔는데 19,000포인트에 붙거나 근접하거나 특히 깨면 이거는 더 없는 좋은 기회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한국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다 담아야 된다라고. 왜? 여기가 절정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지금 어디? 그죠? 뭐 22,000도 넘었다가 주말에 좀 빠져가지고 그죠? 그죠? 자, 요거를 주봉으로 보면 요렇게 돼요. 자, 2016년도 연말 여기서부터 랠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 트럼프 취임 이후에 3년간 가파르게 올라온 거를 지난 한 달 동안 다 꺼먹었으니까 가장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없고 황당한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 요즘에 뭐 표정 보면 정말 좀 낙심한 얼굴이 있으면 좀 힘들어 보이죠. 그죠? 예. 이번에 무제한 양적 완화, 그 다음에 슈퍼 부양책. 근데 잘 보십시오. 코로나는 제가 리만 때하고 좀 다르다라고 했죠. 실물 침체가 그죠? 뭐 소비, 생산, 고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왜 사람들이 밖으로 못 나와요? 그래서 실물 침체가 기업의 도산, 부실 이렇게 돼서 이게 금융기관으로 번지고 또 해서 금융위기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건데, 그죠? 무제한 양적 완화에 개인들, 기업들 돈 풀겠고요. 그죠? 지금 부실 기업들 지원 프로그램도 돌아가고 있고요. 그죠? 물론 앞으로 상황 보면서 저는 더 신용등급 낮은 회사들에 대한 지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안 하면 뭘 해야 되냐면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과거처럼 구조조정해야 돼. 야, 안 되는 애들은 없애버려야 돼.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이 구조조정으로 하면 이게 하루 이틀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코로나 국면이 거의 뭐 지금 엄청나게 확산세를 지금 미국은 초고속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고속으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죠? 지금부터 해서 앞으로 그 기업들을 구조조정하고 대규모 감원을 시켜야 되고 뭐 이게 그렇잖아요. 이번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얼마 320만인가? 350만인가요? 320만. 트럼프 취임 이후에 신규 고용이 늘어난 숫자의 절반이 실업수당을 청구를 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조조정을 이렇게 진행을 한다? 기업들 도산이 막 만들어지고 이거는 대선에 엄청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지 않겠다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살려. 네. 자, 그래서 여기가 정말 치고받는 자리라 이거예요. 물론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V자로 가는 게 가장 좋은 시그널이지만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은 딱 한 가지죠. 갑자기 백신이 빨리 개발이 된다거나 그럴 가능성 좀 낮고, 두 번째는 확진자가 빨리 절정을 보이는 거예요. 언제 절정을 보이느냐 예측 한번 좀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장이 이렇게 폭락할 때 국내 증시 여러분들 보다가 무조건 우리 시장은 폭락할 때 아무리 늦어도 3월 말 이전에는 바닥이 나온다라고, 절정이 나고 바닥이 나온다라고 그러는데 이미 그거보다 더 빨리 나왔어요. 3월 19일, 20일에 나왔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반전의 절정은 언제인지 좀 이따 설명드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서 이런 쇼크가 또 만들어지면 또 다른 기회가 이 19,000포인트에 근접하는 시점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거기까지 안 가는 게 가장 좋은 시그널이지만 최대한 이 지수대를 사수하는 어떤 기준선으로 여러분들이 본다면, 그죠? 본다면 믿을 구석이 생기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은 신선한 재료와 식상한 재료를 구분을 해야 돼요. 신선한 호재 없어요 이제는. 왜? 쓸 카드들을 거의 대부분 다 썼잖아. 야, 그러면 무조건 이제 악재만 생기는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새로운 악재는 또 뭔데? 새로운 악재 뭐 있습니까? 새로운 게? 어차피 다 번져나가고 있고 지금 미국은 최악이고 그죠? 자, 그러면 새롭지는 않은 거예요. 그죠? 새롭지 않은 거야. 다만 확진자가 늘어나고 이런 건 새롭지가 않아요. 그죠? 자, 그거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선한 호재도 지금 당장에 없지만, 그죠? 신선한 악재도 지금 당장에는 없다. 그거를 체크를 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되는 건 뭐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건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미국이, 왜냐하면 뭐 유럽도 중요하고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역대급으로 유례가 없는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00조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투입을 한다. 여기에 증시 안정화를 위한 10조가 넘는 금액, 채권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 역대급 달러 수합, 통화 수합 체결, 뭐 이런 것들, 이거 과거에 우리가 없었던 조치들이에요. 그죠?
그죠? 과거 2008년도에 금융위기 왔는데 우리 증시 안정 그 증시 안정을 위한 뭐 증시 안정 펀드 뭐 이런 규모가 얼마였냐면 5천억 정도 5천억 정도였던 것 같아요. 어? 근데 이번에 얼마입니까? 이거 10.7조.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자, 근데 이제 미국으로 가봐야겠죠?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동네니까요. 제로 금리 선제적으로 했습니다. 처음에 양적 완화 7천억 달러 정도 먼저 하겠다라고 해서 먼저 딱 나왔는데 시장이 안정을 못 찾는 거에 당연하지. 그땐 더 떨어졌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다가 곧바로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야, 돈 걱정하지 마. 실탄 떨어질 일 없으니까. 안심을 시켜주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고. 돈 떨어질 일 없으니까. 여기에 슈퍼 부양책 2.2조 달러 슈퍼 부양책 상원회의에서 하원도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다 했어. 근데 주말 증시는 하락 마감했다. 이거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야, 재료가 다 나왔잖아. 더 나올 게 있어? 더 센 놈이 있어? 없어.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전에 뭐 진짜 이 정도면 폭락이에요. 솔직히 미국 시장은 2%만 떨어져도 옛날에 정상 시장에서는 폭락이에요. 응? 근데 지금은 안 그래. 2, 3% 떨어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다우존스 산업지수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4% 떨어졌는데 뭐 그냥 그래요. 담담하게. 나스닥 한번 보실까? 나스닥. 물론 반등을 보이다가 밀렸어. 그죠? 한 1%대까지 줄이다가 한 3%대 끝났어. 근데 요즘 3%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 정도는 떨어져 줘야 돼? 뭐 이전에 보여준 것처럼 마이너스 5%, 8%, 10%, 9%, 막 진짜 이런 진짜 보기 힘든 이런 폭락.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신선하진 않아. 아무튼 하락 마감했어요. 새로운 재료가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신선한 악재도 아니야. 이제는 확진자가 늘고 막 감염자가 늘어나고 난리가 난 거는 그죠? 신선하지도 않아. 다만 그 악재가 해소되진 않은 거죠. 자, 이제 남은 건 뭐냐? 이제 남은 거는 본질이다. 코어. 여기 뭡니까? 발화의 진앙지. 불난데 발화점이 있죠. 딱 발화점이. 지금은 그거예요.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 현황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아,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제부터 보게 될 겁니다. 어떻게 보게 된다? 아, 제가 보여드릴 거죠. 자, 한번 일단 보여드릴 테니까 잠깐만요. 한번 보세요. 자,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 미국이 확진자 수가 지금 12,000명 또 늘었네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드렸죠. 미국은 절정이 꺾이는 시점을 저는 10,000명 아래로 내려오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만 해주세요. 이탈리아 사망자가 하루에 900명 하루에 900명 엄청나죠. 응? 엄청나죠. 이번에 보니까요 스페인 여기 지금 잠깐만요. 아직 요게 업데이트가 안 됐더라고. 스페인 사망자가 그죠? 스페인 사망자를 보니까요. 몇 명이야? 스페인 사망자는 하루에 769명이 늘었지. 야, 769명이 하루에 사망자로. 그래서 총 사망자가 얼마? 5,000명. 5,000명. 야, 5,000명이 사망을 해. 야.
아무튼 지금 여기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미국, 이탈리아, 중국은 끝났죠? 그죠? 한국도 끝났죠? 스페인, 독일, 프랑스 여기까지가 이제 중요한 거죠. 영국, 예.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 뭐 영국.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차트로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볼 거는 뭐냐면 중국의 사례를 일단 한번 보세요. 중국의 사례를. 자, 중국의 사례. 이게 중국의 사례입니다. 근데 보세요. 2월 초에 급격하게 늘어나. 1월 말에서 2월 초에 급격하게 늘어나. 2만, 4만, 6만. 불과 10일 만에, 그죠? 불과 10일 만에 2만 아래에서 만 단위에서 6만, 8만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쭉 보세요. 쭉 보세요. 자, 2월 중순, 그죠? 거기서 2월 말로 향해 가는 바로 이 시기 초고속으로 늘어나고 있어. 그런데 갑자기 엄청나게 늘어나는 경우, 물론 얘네들이 약간 통계를 잘못 나중에 이제 자기들 유리하게 이상하게 잡은 건 있지만 그건 우리가 거기까지 지금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핵심은 뭐냐면 초고속으로 급증을 하게 되면 절정으로 향해 가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진정이야. 한국을 한번 보실래요? 한국 한번 보세요. 한국도 2월 말 여긴 뭡니까? 신천지, 대구. 그 이슈가 생기면서 대규모 클러스터가 발생을 하면서 대구 경북이 그때가 바로 여기예요. 여기야. 초고속으로 늘어나. 하루 확진자 가장 많을 때가 얼마야? 1000명이 좀 넘었었나요? 1000명 좀 아래 900몇 명씩만 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최대 절정을 딱 보이고 나니까 그때서부터는 이제 절정이 좀 줄어들어서 지금은 세 자릿수 아래로 뭐 살짝 늘어날 때도 있죠. 지금은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다른 나라들을 한번 보시자고요.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그죠? 여기를 한번 보시죠. 영국까지 한번 볼까요? 영국을 볼 게 아니라 프랑스를 봐야 돼. 자,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얘가 어디냐면 얘는 미국이에요. 얘는 미국. 그 다음 어디냐? 이탈리아야. 이탈리아. 그 다음이 어디냐? 스페인이야. 그 다음이 어디냐? 독일이야. 그 여기는 어디냐? 프랑스야. 땅덩어리를 감안을 해보면 미국은 중국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 건데 중국을 넘어섰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미국만 한번 보세요. 중국을 넘어서서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많은 확진자가 늘어나. 거의 10만에 육박. 엄청나게 가파르게 가고 있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좀 크게 볼까? 엄청나게 가파르게 가고 있죠. 그죠? 거의 주가가 갑자기 오버슈팅 하는 것처럼 슈팅 구간입니다. 이거는 뭐냐? 초고속으로, 제가 얘기하는 초고속으로 절정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막 하루에 여기 10,000명, 하루 확진자 10,000명이 이제 매일 늘어나면서 10,000명대, 10,000명이 새롭지가 않아요. 그럼 뭐 13,000명은 새롭나? 안 새로워. 15,000명은 새롭나? 안 새로울 거라고 생각. 막 2만, 3만, 뭐 3만 갈 일은 없겠지만 2만, 3만 만약에 나왔다고 쳐보시면 2만 이상 늘어났다. 엄청난 거거든. 뭐 뉴욕주 봉쇄하듯이 다 그런 조치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죠? 물론 긍정적인 시그널 하나 있어. 뭐냐? 미국인들이 마스크를 쓰기 시작을 했다. 기존에는 마스크, 여러분들 제가 백인 문화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애들은 마스크 안 씁니다. 유럽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애들은 이 와중에서도 뉴욕주를 제외하고 다른 여타 쪽에서는 파티도 해. 파티 문화. 여러분들 미국
입국할 때 공항이 있죠. 미국 공항. 기존에는 어땠는지 아세요? 여기 확진자가 그렇게 늘기 전에는 갑자기 급속도로 다 느는 게 있어. 왜? 딴 데 안 가도 그냥 미국 입국할 때 공항에서 다 걸려. 공항에서 다 감염돼요. 자국인들도 마찬가지고. 왜?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 근데 웃기는 건 뭐냐? 한번 입국할 때 시간이 뭐 최소한 뭐 3, 4시간은 기본이고요. 한 4시간 기본이고 10시간씩 걸려요. 10시간씩. 줄줄이 서가지고 마스크도 안 끼고 거기서 다 걸려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서 다 퍼뜨리게 돼 있어. 그죠? 이거 얘가 얘기를 해드렸잖아. 근데 지금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확진이 되고 있어. 그 절정이 언제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초고속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 우린 초고속으로 달려가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죠? 한 가지 긍정적인 거는 미국이 유럽의 일부 국가처럼 뭐 지금 스위스는 뭐 의료 체계가 붕괴될 수도 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가 뭐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미국이 저 유럽도 선진국이 아니에요. 왜? 어? 의료 체계가 사실 우리보다도 다 부실하죠, 솔직히. 그렇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미국 쪽에서 지금 몇 가지 볼 거는 이제 몇 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네. 첫 번째는 어차피 이건 절정이 만들어져야 끝나니까 절정을 향해서 초고속으로 감염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두 번째는 마스크를 또 얘네들이 우리도 잘 안 하는 한국 사람들은 장갑을 잘 많이 안 끼잖아. 라텍스 장갑 같은 거 감염 안 되게. 미국인들이 마스크를 쓰기 시작을 했고 장갑을 끼기 시작을 했다. 특히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다라는 건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왜? 지금 거의 10만을 육박하는 확진자가 만들어질 동안 얘들은 마스크를 안 써. 아무도 안 써. 여러분들이 이상하죠? 왜 그럴까? 여기 문화가 그래요.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환자들을 다 감당하거나 뭐 할 수 있는, 그죠? 이거를 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물자들이 준비가 되겠냐? 우리도 마스크 대란이 있었고 다 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거든. 트럼프 대통령이 전시법을 가동하기 시작을 했다. 전쟁 때나 하는 전시법을 가동하기로 했다. 그죠? 국방물자 생산법, 국방물자 생산법이 발동이 되었다. 그죠? 그래서 뭐 GM 같은 데다가 야 너네들 이제 이거 만들어. 야 니네들 산소호흡기 만들어. 니네들 이제 이거 만들어.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도 지금 뭐 근데 이탈리아는 조금 이제 거의 절정에 진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볼 게 뭐냐면요. 자, 미국과 유럽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을 하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번 바이러스발 대폭락의 핵심 코어. 이게 뭐냐? 정작 중요한 거는 할 수 있는 대책들은 통화 재정 정책들은 다 하고 있어요. 다 했어 이미. 다 나왔어. 그거보다 더 센 놈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 물론 조금 부실한 회사채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보다 확대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향후에 이슈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유가 감산 합의라든지 뭐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소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다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다시 직장에 출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근본적으로 이제는 이 문제란 말이에요. 절정이 언제이냐. 바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확산의 절정이 언제인가. 제가 지금 초고속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미국, 유럽 주요국의 확산의 절정을 전망한다면, 특히 미국을 전망한다면 조심스럽지만 나는 앞으로 2주 후면 4월 12일 정도 됩니다. 이전에 절정이 나올 가능성을 저는 열고 보고 있습니다. 3월 달에 잘 보세요. 3월 달에 시장이 막 폭락 나와서 저기 할 때 제가 뭐라고 했을까? 3월 말 이전에
무조건 3월 말 이전에 시장에 절정이 만들어지고 시장은 반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 2주 안에, 그러니까 2주 후인 4월 12일 이전에 절정이 나올 가능성. 근데 만약에 2주 내에 이 절정을 보이지 않으면 그때서부터는 뭐 코스피가 1400 아래로 내려가 그럴 일은 없어요. 다만 반전의 드라마가 조금 더뎌지겠죠. 더뎌지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요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2주 내에 투자자들은 뭘 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당연히 드려야겠죠. 거기에 대한 답도 드려야겠죠. 그죠,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한번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우존스 산업지수 기준으로 해서 미국 시장 하단은 이렇게 받쳐주는 라인이 있을 거다. 이거는 뭐냐면 믿는 구석이에요. 믿을 구석. 최소한 이거는 방어를 하면서 갈 것이더라고. 왜? 증시에 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 이 양반이야. 모든 거를 증시랑 엮어서, 그죠? 예. 코로나가 한참 확산이 돼서 미국의 감염자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속출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의 피해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또 증시도 급락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 증시는 다시, 그죠? 강하게 오를 것이다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는 사실 우리 대통령이 하지 않잖아요. 어느 나라 대통령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이거 얘기 드렸고, 국내는 코스피 지수 뭐 따지지 마시고요. 차라리 그냥 레버리지하고 삼성전자 연계한 전략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너무나 많은 바닥 종목들이 있어. 역대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지어는 막 정말 안 하던 은행주 같은 애들도, 은행주들도 여러분들 차트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2008년도에 떨어져 갖고 2008년 말 2009년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는 그 최바닥점에서 거의 그 수준에 와 있는 애들이 많고요. 거기서부터 최근에 또 반전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은행주들도 그렇다고. 그러니까 지금 역대급으로 바닥주는 너무나 많은 상황이에요. 물론 모두 다가 바닥을 잡는 건 아니에요. 또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왜? 제가 그런 얘기 하나 드렸죠. 지금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그 진짜 효과는 언제? 자, 이거 제가 얘기해서 3월 19일 날 미국과 유럽, 중국, 한국 등 주요국의 초강력 부양책들은 향후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진정되게 되면 진짜 효과는 그때 발휘할 거라고. 진짜 효과는 그때 발휘될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얘기 들었냐면 지금 여러분들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도 있고 추가로 사들이시는 분들도 있고, 그죠? 사모아 가시는 분들도 있고 기존에 가지고 계셔서 손해 보셨던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우리가 제자리 정도 갖다 놓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거보다 더 큰 시장이 이게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원조 헬리콥터 머니의 원조 벤 버냉키 전 FRB 의장도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시장이 보다 빠르게, 그죠? 급격하게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 이전에 우리가 갈고 있던 뷰보다 더, 그죠? 저는 그래서 뷰를 뛰어넘을 수 있다. 우리 전망을. 진짜 효과는 그 다음에 발휘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치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고 제자리 찾아가면 요 정도 가겠구나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걸 뛰어넘어서 여기를 갈 수 있다고. 왜? 2008년 금융위기 엄청난 돈을 쏟아부은 효과가 나중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여러분들 다우지수 기준으로 한번 보실래요? 미국 시장 한번 보십시오. 우리도 똑같아요. 물론 미국 시장이 더 랠리를 이렇게 보였지만, 그죠? 지금 여기에요. 여기 지금 여기지 여기. 난 지금 여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뭐 저점이에요. 근데 이 부양 효과가 그 다음에 계속 장기간 나타나. 지금이 그런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회라는 얘기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어? 자, 지금 역대급으로 싸게 살 수 있는 바닥주가 정말 널린 상황입니다. 가격은 바닥이지만, 근데 가격은 바닥이야. 근데 투자 심리는 최악이야.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도 팔판이야. 손해 본 것도 팔판이야. 사고 싶은데 주가가 떨어지니까 또 못 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 자, 코스피 이 1439포인트의 지수대는 다우 기준으로는 19,000포인트 뭐 고점 선이 뭐 여기랑 맞물리는 선이고, 여기가 환율로는 뭐 1300개 육박하는 그 정도 선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하단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여기는 진짜 무제한 양적 완화, 또 주요국들의 정말 초강력 부양책들이 받쳐주고 있는 지수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조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조정이 나오더라도 뭐 신선한가 여러분들? 그러진 않아요. 어차피 이 문제가 종료되는 건 딱 정해져 있어요. 금융위기에 따른 다르다고요. 그죠? 그러면 기존의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기간 조정을 감내해야 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 아까 2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2주를 버텨야 돼. 주식을 매수하려는 분들, 신규 투자자든 지금 신규로 자금 투입하시는, 주식 안 하던 사람들도 이 방송 엄청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분들도 정말 기회예요. 근데 경험이 없어. 샀다가 변동이 생기는 거, 나 주식 샀는데 마이너스로 가고, 일시적으로 나 샀는데 빠지고, 이런 거에 경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잔파도로 보면 이 시장에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지금은 단타 치려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하시던 분들도 차근히 사모을 분들은 지금 2주 내에, 그래서 제가 이 지수는 기간 조정으로 옆으로 좀 흘러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차트 보여드렸죠? 미국, 특히 미국의 절정이 만들어지는 그 시기가 바로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전 나오는 시기다. 절정만 나오면 반전 나옵니다. 확진자 1만 명 아래로 떨어지는 거, 그죠? 그리고 지금 초고속으로 늘어나는 거, 그리고 제가 전망하는 건 앞으로 2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2주 내에 주식을, 그죠? 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2주 내에 주식을 사야 돼. 추가 분들을 하는 거야. 그건 어디? 일주일 내에. 앞으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주식을 사모하고 2주를 기다려야 됩니다. 뭐 2주 동안, 2주 후에 뭐 2천을 가고, 이게 아니라 절정은 2주 내에 만들어질 수 있어요. 2주 이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주일 후에 만들어질 수도 있고, 2주에 만들어질 수도 있고, 2주를 넘길 수도 있어. 하지만 저는 2주를 마지노선으로 봐요. 왜? 지금의 확산 속도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어. 그죠? 한국도 마찬가지.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또 맞춰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자, 삼성전자하고 레버리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코덱스 레버리지로 한번. 자, 코덱스 레버리지는 코스피 200을 2배 추종합니다. ETF 뭐 내가 종목을 못 사고 뭐 이러면 그냥 레버리지를 그냥 하시면 돼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2% 떨어지면 레버리지 마이너스 4% 떨어지고, 코스피가 플러스 2% 오르면 플러스 4% 오른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보시면 돼요. 응? 물론 코스피 200을 추종하죠. 자, 그러면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전 저점이 면 6,000원에서 7,000원 초반 정도 돼. 여기는 적극 매수 구간인데 7,000원 아래로 깨질 가능성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면 7,000원에서 얼마야? 8,000원 아래? 8,000원. 여기가, 그죠? 1차적으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모을 구간이다.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은 45,000원에서 뭐 한 46,000원 정도 사이, 요 사이에서 특히 뭐 조금 존을 좀 레인지를 조금 크게 본다면 4만원 초반에서 뭐 4만 한 뭐 6, 7천원 상관없습니다. 여기가, 그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로 따져보면요, 이제 뭐 1,500 아래로 내려가는 거 물론 가능성도 있어요. 뭐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하지만 그게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우리는 이미 여기 초기에서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초기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줄 만큼 충격을 다 준 상태이기 때문에 좀 뭐 거기까지 간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1650 있잖아. 1650 이하에서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만약에 그런 지수대가 온다면, 그죠? 여러분들은 차근히 355고 추가로 매수하려는 분들 많아요. 기존 투자자분들도, 그분들도 역시, 그죠? 낙폭 과대주를 해야 돼. 낙폭 과대주들.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많아요. 낙폭 과대주를 해야 돼. 그런 애들. 그거를 차근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2주라는 시간, 자 2주라는 시간, 이건 제가 감히 좀 예측하는 겁니다. 4월 12일 이전에 절정이 나타날 가능성.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정말 이거는 조금 힘들어진다라는 게 막 1300, 1200 막 이런 데 간다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지겠죠. 그죠? 하지만 결국엔 올라와. 하지만 제가 볼 때는 4월 10일 이전에 절정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런 종목은 매매하는 분들 말고 역대급으로 기회를 보는 분들은 이거를 잘 봐둬야 돼요.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최악의 쇼크를 먹은 사람들 말고 쇼크를 먹은 종목군.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이번 코로나 악재로 이번 1분기 숫자로 따지면 최대 실적 악화라는 얘기는 개인적으로 최대 적자를 보이는 애들. 그 중에서 살아남을 종목들, 그죠? 솔직히 뭐 두산중공 이런 거 말고 네, 걔들은 안 되고요. 자, 걔네들을, 그죠?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 말고 좀 장기전으로 보는 분들은 걔네들이 정말 역대급으로. 자,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과거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대형주로 따져보면 삼성전기가. 자, 역대급 실적 쇼크가 나오는 종목들이 여러분들한테, 왜 그 종목들은 지금 거의 그냥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폭망 수준이야. 근데 망하진 않아요. 없어지진 않아. 자, 그런데 잘 보세요. 2016년도로 갑니다. 2016년도 여기가 12월이에요. 12월. 자,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만요. 안 되겠다.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저기 수급 박스 있죠? 수급 박스에서 자, 지금부터 수급 박스 열고 삼성전기를 검색을 하시고 삼성전기 현재가 하면 아래 보면은 실적 추정치 보기, 추정치 보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연간으로 나오죠. 그러면 연간으로 딱 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 뭐냐? 2015년도, 그다음에 2016년도, 2017년도 이렇게 해서 화면을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연간으로 딱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수급 박스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물론 유료 버전 보실 분들은 또 유료 버전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무료 버전에서도 이런 실적 추정치 보기는 다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고, 연간으로 해갖고 2015년, 16년, 17년도 가보세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 2015년 연간 영업이익이 얼마예요? 3013억이었습니다. 16년 얼마? 244억입니다. 그럼 17년 얼마? 3062억입니다. 그럼 2018년도는 얼마? 연간 영업이익이 1조 1천억. 1조 1천억. 그럼 여러분들 주식은 언제 사야 돼요? 최악인 2016년도에 사야 되는 거예요. 그죠?
2016년도에 사야 되는데 2016년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수급박스 실적 추정치 연간으로 보고 있는 거를 상단에 연간을 분기로 바꿔보세요. 분기를 눌러서 분기를 바꿔서 여러분들 어디로 가느냐, 또다시 이번에는 2016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거기로 갑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러면 2016년도 3월로 돼 있죠? 영업이익 얼마입니까? 1분기 429억. 그 다음에 16년도 6월 2분기 152억이에요. 3분기 얼마? 16년도 9월 얼마? 128억이에요. 그 다음에 4분기 16년도 12월, 제가 12월 19일 날 여러분들에게 황금바닥으로 여기서 주식을 사시라고 장기 투자하시라고 그랬죠. 이때 얼마? 무려 마이너스 적자 465억이 적자, 분기 최대 적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옆으로 밀어보면 2017년도 1분기 영업이익이 얼마? 흑자로 돌아서 플러스 255억으로 돕니다. 그러면 17년도 이건 3이고 6 2분기 때 보시면 얼마? 1분기 때 255억이, 자 보세요, 거기 얼마 나옵니까? 700억대요. 707억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주식은 언제 사야 돼? 4분기, 여기 분기 최악의 실적이나, 이때는 배터리 폭발 사고가 있었어요. 스마트폰 갤럭시. 자, 이때 주식을 사야 돼. 그래서 지금 뭐냐, 이거는 역대급 일시적인 침체가, 코로나 악재가 기업의 실적에 분명히 영향을 줘요. 그래서 어지간한 낙폭 과대주들은 향후에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시장이 올라가면서 다 올라가. 그런데 매매 말고 정말 투자, 그런 거지. 내가 우리 옆 동네에 이런 것들이, 부동산 물건들이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었어. 근데 갑자기 부동산 시장이 폭락을 하고 대한민국이 갑자기 IMF 이런 위기를 맞으면서 부동산 가격이 역대급으로 폭락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거 안 사겠습니까? 왜? 앞으로 뻔히 어떻게 움직일지 아는데? 그런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쇼크 동네, 장기 투자를 한다면 그런 동네에 있는 애들을 투자해야 된다. 망하지 않을 회사인데 이번 1분기 때 최악의 실적을 기록할 놈들, 걔네들 주가가 어떻게 가요? 지금 이미 폭락했어. 이미 반영했어. 네. 걔들을 여러분들이, 왜? 걔네들이 앞으로 가장 많이 올라요. 이게 끝나게 되면. 그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투자를 차근히 이번 2주, 그 중에서도 앞으로 일주일 동안 저는 계속해서 사게끔, 여러분들 투자하시게끔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내용, 이 내용입니다. 이제는 이거예요. 절정이 언제 오느냐. 앞으로 2주 이전에. 물론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조금 더 고난의 시간이 늘어지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2주 이내, 4월 12일 이전에 절정을 보일 가능성.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일주일 이내에 시장 변동을 이용해서 차근히 주식을 사모으게 저는 전략을 드리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 추가하실 분들도 있을 거고, 이미 세팅된 분들은 지금은 가만히 계십시오. 안 움직이면 돼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지나고 나면 아무 일 아니니까 가만히 계세요. 자, 오늘 그리고 저희 요 이벤트, 주말 이벤트, 네, 시장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3개월 플러스 2개월 추가해드리기로 했습니다. 5개월이면 코로나 다 지나서 여러분들 아마 여름 휴가, 아마 폭발적인 수요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정말 빛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5개월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박스도 5개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668에서 4386으로 종목 추천 카카오톡으로 드리고요. 요거는 좀 저렴한 대신에 뭐 사실 좋아요. 종목 추천 나가지, 단기 중장기 목표가 다 제시해 드리지, 그리고 제가 요거 종목하고 시황 전략 이거 글로 쭉쭉 올려 드립니다. 그 푸시 보내드리면 여러분들 그거 눌러서 연결되는 화면에서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급박스 무료로 5개월 드립니다. 예. 자, 1668에서 4386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 무이자 5개월 가능하니까요. 자, 많은 참여해 주시고, 가장 어려운 시기죠. 이럴 때 함께 하십시오.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함께 하십시오. 아, 내가 현금 여력이 없어서 주식을 사지 못하는데요. 그분들도 함께 하십시오. 왜? 이 고난을 함께 이겨서 결국 이겨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 정말 큰 위기고요. 정말 보기 경험하기 쉽지 않은, 하지만 한쪽 편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나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자, 함께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주 좋은 전략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